자, 01 로그의 뜻이야. 어제 새로운 단원이지. 로그야. 자, 이 로그라고 하는 새 단원을 들어가는데 옆에 있는 개념처럼 이렇게 정의해도 돼. 바로 정의부터 제시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로그의 역사적 맥락을 조금 알고, 맞지? 역사적 맥락을 조금 간단하게 알아두면 정의가 왜 저렇게 정의가 되는지, 맞지? 왜 정의가 저렇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어. 됐어? 따라서 그 맥락을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줄게. 로그라고 하는 거는 네이피어에 의해서 개발되고 발명되었다고 얘기가 하지. 자, 이 로그에 의해서, 맞지? 이 로그라고 하는 게 네이피어에서 발견됐는데 이 로그를 개발하고 발명함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천문학자, 맞지? 요 얘기를 많이 하지. 천문학자의 수명을 기본적으로 한 2배에서 3배 정도 늘려줬대. 왜냐면 천문학자들은 계산할 양이 엄청 많거든. 큰 단위 숫자의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지 이 사람들은 큰 단위의 숫자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계산하는 것 자체에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줄여볼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왔던 게 지금 하는 로그야. 즉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거든. 계산. 맞지? 따라서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 자,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2의 거듭제곱을 한번 적어볼게.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 2의 8제곱, 2의 9제곱, 2의 10제곱. 맞지? 2의 1제곱은 2, 2의 제곱은 4, 2의 세제곱은 8, 2의 4제곱은 16, 2의 5제곱은 32, 2의 6제곱은 64, 7제곱은 128, 8제곱은 256, 9제곱은 512, 512, 10제곱은 1024. 자, 이런 상황이지. 자, 우리는 이 표 값들을 미리 알고 있어. 맞지? 알고 있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계산을 몇 개 좀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2의 4제곱과 2의 6제곱을 계산해보자고. 자, 2의 4제곱 곱하기 2의 6제곱이야. 기존에는 2의 4제곱을, 맞지? 2의 4제곱을 우리는 2의 4제곱 16인 건 알지만, 맞지? 2의 4제곱을 열심히 계산해서 16인 걸 찾고, 맞지? 2의 6제곱을 우리는 지금 64인 거 알지만 열심히 계산해서 얘를 64라는 걸 찾아서 알아둬야, 맞지? 알아둬야 얘네 둘을 곱한다고. 얘네 둘을 곱해서 2의 4제곱을 16으로 만들고 2의 6제곱을 64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시 곱하기를 한 결과치를 옆에 적는다고. 맞지? 그 곱하기를 열심히 한 16이랑 64를 열심히 곱하면 그 결과치는 뭐가 나와? 1024가 나오거든. 맞지? 그래서 실제로 계산량이 어떻게 되냐면, 맞지?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맞지?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맞지? 그 다음 얘네를 다시 또 한번 계산하는 총 3번의 계산 과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맞지? 지금이야 2의 거듭제곱이니까 간단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천문학자들은 다루는 수가 엄청 커. 너네가 큰 수의 거듭제곱과 큰 수의 거듭제곱을 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 맞지? 그래서 그렇게 계산 과정이 많은 수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2의 4제곱하고 2의 6제곱이 아름답게 간단하게 되는 걸 알고 있지. 어떻게 알고 있어? 얘가 2의 10제곱인 걸 알고 있잖아. 만약에 우리가 2의 4제곱하고 2의 6제곱 값 자체는 모르는데, 맞지? 2의 4제곱하고 2의 6제곱에 대해서 얘네를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맞지?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2의 4 더하기 6으로 돌려서 얘는 2의 10제곱을 계산하고, 맞지? 그리고 우리는 2의 10제곱에 대한 계산을 누군가 미리 해둔다면, 맞지? 2의 10제곱에 대한 계산을 누군가 미리 해둬서 우린 대응하는 값을 1024라고 찾기만 할 수 있다면, 맞지? 이 계산 과정을, 맞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됐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별의 100제곱 있어. 10제곱, 맞지? 여기다가 똑같이 별의 32제곱 있다고. 맞지? 그러면 옛날에는 물론 요 과정은 아니고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또는 사인 법칙이라는 걸 활용해서 조금은 더 쉽게 하긴 했지만 우린 별의 10제곱이랑 별의 32제곱이라는 걸 열심히 계산해. 맞지? 옛날에 별의 30을 열심히 계산한다고. 그 계산 결과치를 곱하기 해서 또다시 계산을 해. 그 계산치를, 맞지? 옆에 계산한 결과치를 적는다고. 근데 우리는 별의 10제곱과 별의 32제곱을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별의 10 더하기 32인 걸 알고, 맞지? 별의 얼마? 42제곱으로 바꿔두고 우리는 누군가 별의 42제곱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를 알려준다면, 예를 들어서 네모가 된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다면 대응해서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계산 과정이 훨씬 쉬워지지. 맞지? 그리고 그 열가치는 왼쪽이랑 같을 거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계산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면서 나오는 게 뭐라고? 지금 하는 로그라고. 맞지? 그래서 따라서 우린 뭐 누군가는 이 계산을 미리 한 번은 해둬야 돼. 그래서 네이피어가 여기 있는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네이피어와 맞지? 그 밑에 계산하는 하인들이 많았거든. 계산하는 하인들이 많았어. 그래서 하인들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거듭 제곱을 조금 더 조밀하고 수가 빠지지 않게 조금 더 조밀하고 맞지? 조밀하게 계산을 미리 한번 해둔다면은 이후 누군가들은 맞지 뭐 계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거라고. 효율적 그러한 아이디어에서 맞지? 네이피어가 일생 내내 만들었던 게 로그표거든. 로그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할 건데 그런 로그표를 바탕으로 우리는 뭐 훨씬 더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 간략하게. 자,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점이 있냐면 지금 보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 지금 보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2의 6제곱이 맞지? 2의 4제곱 곱하기 2의 6제곱을 밑에는 열심히 곱셈으로 계산했지만 이 곱셈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맞지? 곱셈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돌아갔어? 2의 4 더하기 6으로 갔잖아. 맞지? 2의 4 더하기 6, 즉 지수끼리 합으로 갔다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막 열심히 계산해서 여기에 곱셈에 대한 계산이었는데 실제로 이 곱셈 계산이 복잡하지. 이 곱셈 계산을 뭐 지수로 돌려보니 지수로 돌려봤을 때 지수끼리 합이 되었다고. 우리 덧셈 계산은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 아, 그러면 수끼리의 곱셈이 지수의 합으로 돌려지니 우리는 조금 더 어디에 초점을 두자고? 여기는 지수에 초점을 두자고. 초점 자체가 어디? 지수에 간다고. 지수에 초점을 두자 라는 아이디어라고. 아, 지수에 좀 더 초점을 두자. 맞지? 그래서 우리는 뭐 계산 결과치에 대해서 뭐 a의 x제곱을 n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어디라고? x라고. x. 그래서 이 x를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게 뭐 x라고 하는 건 로그 a의 n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로그가 정의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에서는 여전히 지수에서는 이 a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어? 이 a라고 하는 걸 맞지? 밑이라고 했고 x라고 하는 건 뭐라고? 지수라고 했지. 자, 오른쪽에 x는 로그 a의 n으로 쓸 때 밑에 있는 여기 a라고 하는 걸 여전히 밑이라고 하고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n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진수라고 얘기를 해. 진수. 됐어? 자, 그러면 이 진수에 대해서 맞지? 우리는 ax제곱을 n이라고 썼잖아. 맞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뭐 이 예를 한번 조금 보자. 맞지? 예를 봐서 이 x의 로그 a의 n이라고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예를 한번 보자고. 자, 옆에 있는 얘야. 자, 얘 얼마? 3의 제곱은 9가 되잖아. 그럼 위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한번 적어봐봐. 3의 제곱은 9니까 뭐 로그 정의에 의해서 여기 있는 2라고 하는 걸 표현한다고. 맞지? 2라고 하는 건 로그 3의 9로 쓸 수 있다고. 됐어? 자, 옆에 있는 얘야. 이제 얘는 9의 2분의 1제곱은 맞지? 3이지? 그럼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맞지? 우리가 뭐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로그 9의 3이라고. 됐어? 즉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밑에 있는 i는 여기는 밑에 있는 i는 어디? 로그의 밑으로 가고 맞지? 여기 가운데 오른쪽에 있던 얘는 여전히 뭐 로그의 진수로 간다라는 거지. 됐어? 따라서 우리 뭐 여기 있는 밑은 여전히 밑으로 가고 n이라고 하는 이 수 역시도 뭐 가운데 옆에 있는 수는 뭐 로그의 진수로 간다라는 거지. 됐어? 그렇게 알아도 첫 번째. 자, 그럼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거꾸로도 많이 쓰거든. x는 로그 a의 n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위치만 바꿔버리면 뭐 a의 x제곱은 n이야. 맞지? 즉 로그가 주어져 있다면 얘는 뭐 지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밑에 활용되는 게 지금 뭐냐면 똑같아. x가 로그 a n이면 우린 뭐 여기 n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n이라고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n이라고 하는 건 이 a가 뭐 밑으로 가면 돼. x의 밑으로 간다 생각하면 돼. 뭐 n이라고 하는 건 밑으로 가서 a의 x제곱을 쓴다라는 거지. 여전히 뭐 밑으로 가. 맞지? 밑은 밑으로 간다고. 밑으로 아래로 간다는 거지. 밑으로 간다. 맞지? 자,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예를 한번 볼게. 여기 이 예를 똑같이 한번 적어볼게. 2라고 하는 건 로그 3의 9잖아. 맞지? 2라고 하는 건 로그 3의 9야. 그럼 뭐 여기 있는 9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쓴다고? 여기 있는 뭐 3이 밑으로 간다고. 맞지? 9라고 하는 건 3의 제곱을 쓸 수 있지. 됐지? 자, 밑에 거야. 2분의
2분의 1은 로그 9의 3이잖아. 맞지? 로그 9의 3이고 그럼 이건 뭐? 여기 있는 3이라고 하는 건 맞지? 얼마? 얘가 밑으로 간다고. 얘가 밑으로 가. 얼마? 9의 2분의 1제곱으로 간다고. 됐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됐지? 그래서 뭐 n이라고 하는 진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 있는 진수라고 하는 거 밑이 밑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돼. 맞지? 밑이 밑으로 가서 ax제곱은 n으로 돌려쓸 수 있지. 됐어? 물론 언제나 이거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밑조건 진수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두 번째에서 하고. 됐지? 따라서 뭐 요거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보고 끝낼게. 방금 했던 로그의 정의야. 로그의 정의. 이게 진수 조건, 밑조건 이런 얘기에서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닌 경우 그리고 양수 n에 대해서만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서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양수 n에 대하여 이러한 조건일 때만 지금 얘기하는 로그가 정의가 가능해. ax제곱은 n을 만족시키는 실수 x라고 하는 거 오직 하나 존재한대. 맞지? 하나 존재해야 그걸 로그 기호로 표현할 거 아니야. 됐어?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걔를 특정 기호로 표현이 가능해. 이때 실수 x를 우리가 뭐 실수 x 어디? 여기 있는 지수. 맞지?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조그마한 지수라고 하는 거 맞지? 로그 a의 n으로 표현한다고. 맞지? 그리고 a를 방금 했던 밑에 있는 건 밑. 맞지? n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n의 로그. 밑이라고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한다고. 로그라고. 그리고 n을 로그 a의 n의 진수라고 한다고. 됐어? 자,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고 n이 0보다 클 때 ax제곱은 n을 우리는 뭐라고 쓴다고? 여기 있는 x에 초점을 맞춰서 x라고 하는 건 로그 a의 n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 됐지? 자, 로그라고 하는 건 로가리즘의 약자고 간단히 로그라고 읽는데 그럼 방금 얘기했던 게 요거고. 자, 그러면 이어서 할 거는 방금 얘기했지만 언제나 로그가 정의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적었던 뭐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고 n이 0보다 클 때만 가능해. 맞지? 그게 뭐 여기 했던 미체 조건, 지수 조건이라고. 맞지?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